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 시원한 토크, 셋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샤뽀고요. 저는 아로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흥망한 애니메이션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이번 참 뼈아픈 시간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반대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공한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사실 원더풀 데이즈 한국 작품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는 훨씬 잘된 작품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당을 나온 암탉. 지금까지 한국 애니메이션 관객 수에서 아직까지도 1위를 계속 놓치고 있지 않는 마당을 나온 암탉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그 원더풀 데이즈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죠. 30억 정도 네.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 마당을 나온 암탉도 기획 기간은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기획 기간 길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3년 정도.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제작 자체는 기본적으로 2D 베이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더풀 데이즈의 그 엄청난 실험보다는 굉장히 그 2D 애니메이션의 이제 아름다운 그 터치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그래픽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픽 퀄리티가 주는 그 임팩트가 되게 크거든요. 원더풀 데이즈 같은 경우 화면의 전체적인 그래픽 톤 자체가 불투명한 컨셉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반대로 오소영 감독의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그래픽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원작이 워낙 훌륭했지만 그걸 그 영상미로 잘 살려낸 것이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감독님의 그 역량이 굉장히 한 작품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은 이미 원작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작이 그 출판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실 이야기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된,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네.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영화의 시간 안에 영어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획과 프로듀싱에 굉장히 능했던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 기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애니메이션적으로만 풀렸던 스토리를 그 흥미로운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함께 봐도 굉장히 보는 시간 동안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아이와 엄마, 아빠, 최소한 3인이 손잡고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시장을 타겟팅하고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기존의 애니메이션으로서 뛰어난 아트웍을 보여주었던 감독님과 또 영화의 프로듀싱 능력으로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심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시너지 나는 결합. 물론 이제 두 분이 결합하시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어떤 뭐 갈등과 힘듦이 있었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성공적인 어떤 결합의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사실 배급의 역량으로 보자면 삼성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줬던 그 원더풀 데이즈도 결코 밀릴 작품은 아니에요. 소재도 뭐 그런 대로.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감독님이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스토리를 제가 알기로 한 8번을 전체로 틀이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님 스스로가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프리프로덕션이 완벽히 완성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메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프리프로덕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스토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것도 8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기초가 계속 흔들린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들어가 위험한 그런 제작이 진행됐던 거죠. 반대로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이 견고한 스토리 또 검증된 그런 원작을 가진 상태에서 초기에 프리프로덕션 견고하게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메인 애니메이션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제 끌고 간 거죠. 그 바로 감독님의 기획 또 제작 능력도 필요하지만 기획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독의 역량 하면 사실 그동안은 제작 역량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 역량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흡입력 있게 끌고 가는 역량. 근데 그래도 마당을 나온 암탉은 묘화가 풍부한 영화 프로듀서가 개입하셨고 그 안정적인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를 잡아주는 원작이 일단은 뒤에서 받치고 굉장히 중요한 있었기 때문에 부분이죠. 기획이 그렇게 멀리 흔들리더라도 빨리 저산으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글로벌한 히트를 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작품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네. 과연 애니메이션의 기획이란 무엇일까? 예, 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 작품은 바로 너의 이름을 이라는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보통 팬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히트를 했어요. 네.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네네, 소위 신의 손으로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또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수많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을 한 안도 마사시를 또 작가 감독으로 맞이해서 이분의 기본적인 역량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분이 이제 창작 작품이나 그런 실험 작품을 또 그 전에 많이 제작한 네. 실험성이 강한 작가주의 대표적인 감독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사실 신카이 마코토는 취미로 혼자 만든 애니메이션이 일본 열도에 엄청나게 충격을 줬죠. 그래서 제1회 신세계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페어 응모전에서 99년에 만든 별의 목소리 혼자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이걸 혼자 만들었다고? 되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빼어난 아트웍을 보여줬고요. 그게 우수상을 받았고 혼자서 원화, 스토리 구성, 연출, 심지어 성우까지. 성우까지. 네네. 네. 혼자서 원맨쇼로 연출한 그런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사람이죠. 특히 이제 신카이 마코토는 이제 뭐 천의 얼굴을 지닌 바람, 구름, 하늘, 우주 이런 빛에 대한 묘사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빛의 마법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7번째 작품이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 혼자서 하는 그 숭업적인 걸 넘어서 한 첫 번째 시도였던 너의 이름은 사실 제작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 제작비 4억에. 지금 되게 소품이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아담을 나온 안팎의 2배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너의 이름은을 제작하기 위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6개월 동안 그 혼자서 107분 분량의 비디오 콘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 굉장합니다. 네, 이 비디오 콘티를 녹음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부인하고 둘이 해가지고 그 만든 비디오 콘티가 사실 유튜브에도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유튜브를 우리 시청자들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예, 그 잠깐 영상을 짧게 같이 영상을 인터넷을 같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あのさ、あんたの名前、ミツハ。名前は、ミツハ。 신카이 마코토가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하는 제작을 통해서 작품을 그래도 꾸준히 만들었고 그거는 신카이 마코토가 작품을 만들면 이 작품을 열정적으로 사주는 10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그 팬들이 그 신카이 마코토를 계속 지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이런 시장이 되게 부러워요. 일본의 오타쿠 시장이 결국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지금까지 지탱하게 한 힘이 아닐까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어느 날 너의 이름을 갑자기 이제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 또 그에 대한 그런 팬들의 지지들이 있었다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판타지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묘사되는 그런 화면들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을 동시에 이제 묘사를 해요.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2011년 일본 도쿄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계속 거기에 녹여내고 힐링하는 그런 사실은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생각보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그 판타지에 불과했던 이런 장르를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이미 지진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자신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루미님께서 이렇게 그 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성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본다면 그냥 전형적인 그 로맨틱 그렇죠. 드라마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갑자기 어느 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네. 몸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정체성이 잠깐 뭐 혼란을 일으키고 이걸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찾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그 일본의 그 청소년 드라마 네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캐릭터 자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흡입력 엄청난 흡입력이고 두 번째는 작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엄청나게 그 잔 커트로 잘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는 그 액션 무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이 사람의 실질적인 주인공에 대해서 주인공이 보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순간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이 됐어요. 관객으로서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주인공을 생각하는 그 세계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참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장르상으로는 청소년물이고 그렇죠.
또 사실 또 들여다보면 개연성이 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그 무수비, 인연, 그러니까 서로 이어지는 그런 운명 이런 것들을 또 끊임없이 강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객들은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그 긴박한 연출, 또 계속 그 어떤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두 명의 안타까움, 이런 캐릭터의 감정선에 사실 이렇게 그 관객이 하나로 느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분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독님은 정말 한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품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작이 들어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힘, 그 캐릭터가 감독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감독의 확신과 캐릭터에 대한 확신과 힘이 결국 이런 성공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실사 영화와 달리 주인공에 대한 관객 흡입력을 기준으로 캐스팅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캐릭터의 아주 단순한 움직임, 심지어 눈 깜빡하는 정도까지도 다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독특한 영상물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관객에게 전달될 때 바로 관객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시 여기고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례를 보면은 이 캐릭터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되고 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캐릭터를 충분히 펼쳐놓아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캐릭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캐릭터를 저희들에게 충분히 전달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의 이름은 사실 역대 일본 영화 흥행 수입의 2위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무려 일본 관객 1,500만. 1위가 센과치히로죠. 1위가 센가치히로, 2위가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화로서는 센가치히로, 타이타닉, 겨울왕국,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모든 영화 중에서 역대 4위 수익을 올린 이제 어마어마한 작품이 됐고요. 일본에서만 무려 뭐 2,400억 정도를 벌어들였으니까요.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약 8,13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2D 애니메이션 중에 최대의 수익을 기록을 합니다. 한국도 의외로, 한국이 참 애니메이션이 관객이 안 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도 관객 수가 371만 명. 굉장히 굉장히 큰 작품이었습니다. 디즈니의 블록버스터 정도가 그렇죠. 될 수. 유토피아가 한 300, 네네네. 370, 조금 안 됐던 걸로 정도 기억하는데.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뜻밖의 사실은 흥행을 했어요. 네. 굉장히 아시아에서 크게 사랑을 받은 그런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도 그 도쿄 대지진에 못지않은 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세월호라든지 이런 네. 그 엄청난 재난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느꼈던 보편적인 안타까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이 구해지기를, 이 재난 같은 마음이었죠. 네. 네, 저희는 2시간에 걸쳐서 폭망한 사례와 또 성공한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 3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 기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좋은 기획이란 특별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랄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샤퍼고요. 저는 아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